반갑습니다. 오늘은 3장 교육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중요도의 비중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용고사에서도 거의 잘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교육평가의 이론과 관련한 내용에서 살펴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서 또 한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학생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평가의 개념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는 교원평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등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교원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학교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평가의 목적과 학교평가의 방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 비롯해서 시도 수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학급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그리고 대학 평가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평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요? 학생평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육평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학생평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학생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학생들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를 해야 학습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한편 학생들의 상태를 평가하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을 잘 진행하였는지, 혹은 수업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특성을 통합하는 능력의 개념을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인지적인 능력을 많이 평가를 받았죠. 물론 지금도 인지적인 능력을 많이 평가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떠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게 되어서 역량을 갖춘 인간을 사회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개념에서 역량평가 개념으로 평가의 개념이 변화, 확장하게 된 것이죠.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인지능력 평가인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인지능력 6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수행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과정으로서의 수행과 결과로서의 수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아직 안 했군요. 네, 과정으로서의 수행과 결과로서의 수행이 있고요. 요게 과정 중심 평가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6장인가요?
뒤에 보면 과정중심 평가가 등장합니다. 이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량평가는 여기서 살펴보신 것처럼 인지, 정의, 심동 이렇게 나뉘죠. 예, 인지, 정의, 심동 이런 것들이 평가된다고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인지를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 부분을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심동 부분을 태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를 갖춘 것을 역량평가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학생평가가 이처럼 인지능력평가에서 수행평가로 그리고 역량중심평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정도만 여기서는 확인해 두고 나중에 과정중심평가 또 인지능력평가, 역량평가에서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을 왜 평가하는가? 왜 평가하는가? 이게 바로 학생평가의 목적 또는 목표가 되겠죠.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성장 정도와 발달 수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성장 정도와 발달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평가의 총괄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평가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역량의 성장 발달 수준을 이해해서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수업을 개선한다는 것이죠. 즉, 학생 자체에, 첫 번째는 학생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학생의 변화된 결과를 보고, 두 번째는 수업이 잘못되었나, 수업이 잘 되었나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 더하기 학생의 형성적 과정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형성적 기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formative evaluation이라고 했죠. formative evalua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학습 목표를 향해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학습 목표를 향해 변화해 가는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 바로 수업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평가의 형성적 기능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결국 수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학생평가의 목적은 수업과 학생의 형성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요.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면 평가를 언제 하게 될 것인지 평가 실시 시기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진행하고 나면 평가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성적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상당히 개별적이고 선생님들이 고유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사실 정확해야 되겠죠. 학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학생이 평가를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정보에 기반해서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학생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학교는 교육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때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순간들도 생기기 때문에 평가는 매우 공정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배웠는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것이겠죠. 학생을 평가하고 실제로 성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선생님의 외적 요인과 선생님의 내적 요인들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선생님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선생님의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성적은 이렇게 처리하세요. 라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청의 어떤 요구들을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학부모님의 요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의 바깥에서 선생님에게 전해지는 외적인 압력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평가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선생님의 내적 요인이란 것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신념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평가나 성적 부여 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듯 선생님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생 평가를 위한 선생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평가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평가자, 그러니까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선생님이 평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철학이나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평가의 내용이나 평가의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바라보는 선생님만의 관점을 평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우세했지요. 그래서 학생들을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피드백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평가 과정을 학생에게 열어주는 형태의 평가 패러다임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몇 등인지, 자기의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런 학습 결과만 확인하는 것을 모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학생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교육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습의 결과 중심 평가인 학습에 대한 평가, 그런 것에서 이제는 점점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학습으로의 평가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습에 대한 평가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최종적인 단계에서 그냥 그 학생의 목표 달성 여부만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결과만을 확인하겠다는 게 학습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평가가 바로 학습에 대한 평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인출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였죠. 그래서 학부모에게 성적표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서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가 감소가 되죠.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쭉 규준, 즉 서열화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깊지 않은 평가죠. 그리고 피드백 역시 지연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학습을 위한 평가는 다소 다릅니다. 얘는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업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얘는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라면 얘는 학습을 위해, 공부를 위해 평가하는 거죠. 즉 공부가 더 잘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를 하다 보면 이 부분 학생이 이해했네. 이 부분 학생이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수업 중에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바꾸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육평가 수업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니요, 교수님 지금 수업이 너무 어려운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천천히 설명한다거나 다시 설명한다거나 예시를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수업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수업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학습을 위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키며 깊이 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무슨 뜻이냐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공부다.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라는 관점입니다.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습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고, 학습에 대한 평가는 학습의 결과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습, 즉 평가 그 자체가 평가의 본질이 학습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 즉 평가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스스로 평가에 참여하니까 학습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점검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이것은 수업의 각 단원에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학생의 이해를 강조하고 학생이 교정적인 수업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결국 그럼으로써 학생의 자기 점검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 평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그 과정 전체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갖추게 된다면 당연히 학생의 동기가 향상되겠죠.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평가에서 총괄평가인 학습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작아지고 반대로 형성평가인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생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를 왜 하는지와 관련해서 평가의 목적,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절차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하는 과정에 학생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면 수업 활동의 목적과 평가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학생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교원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있지요. 사실 선생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선생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교육의 질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교육에 많이 참여시킨다고 하여도 사실 선생님의 자질과 선생님의 전문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갖추어야 되는 역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즉 교과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수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활 지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정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학교에 임용이 되어서 입직을 하게 되면 많은 공문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시게 될 겁니다. 즉 교원의 직무는 이렇게 수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생활 지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교과 지도 외에도 비교과 지도 영역인 학급 경영, 학교 경영, 연구, 연수, 생활지도, 상담, 행정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이런 교원의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원 평가가 실시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교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를 평가함으로써 혹시 선생님들에게 더 지원해 드릴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교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현장에서는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79조 표 3-2번의 교원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근무 성적 평정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성과 상여급이 2001년부터 지급되면서 성과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교원 평가가 실행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오시면 교사에 대한 평가가 1964년 이래로 그 내용과 명칭, 목적이 다소 달라지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교원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 두시면서 그 내용만을 숙지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근무 성적 평정이나 성과 상여금 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선생님들은 학습 연구년제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수 교원에게 바로 학습 연구년제 1년을 다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가 5.0점 만점인데 일정한 기준 이상을 몇 년 동안 갖춘 선생님들 중에 또다시 선발을 해서 학습 연구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습 연구년을 부여받는 숫자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평가 지표별로 직무 연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항상 매년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단기 능력 향상 연수부터 시작해서 장기 심화 연수까지 선생님들이 보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페널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연수를 듣게끔 하기도 합니다. 교원 업적 평가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면 교원 업적 평가는 관리자, 즉 교장과 교감이 일부 평가하고 교사가 평가를 해서 교사가 승진을 한다는 것은 교사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승진에 활용하기도 하고 개인 성과급에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점수와 합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 평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학교 평가에 보면 여기 오타죠? 학교육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날라가야 되겠죠? 네, 학교 평가입니다. 학교 평가라는 것은 학교가 교육의 질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일체를 의도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감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학교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하는 학교 평가도 있고요. 2년 단위로 하는 학교 평가도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해서 학교 자체 평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현장에 오시면 교육과정부장이나 교육부장을 중심으로 학교 자체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이것은 학교를 경영하는 주체가 누구죠? 이게 학교죠. 학교의 대표가 누구죠? 학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죠. 이 교장 선생님이 물 중심으로 여러 학교의 조직 구성원, 즉 교사, 행정실 직원, 기타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고 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학교의 상태를 진단하고 스스로 학교의 전문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 평가가 실행됩니다. 학교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외부에서 오는 외부 평가자가 있고 또 내부 평가자가 있는데 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위 학교, 즉 개별 학교의 교육적인 책무를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 여건 등을 개선을 해서 결국 우리 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즉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황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 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나 학부모, 학생에게 우리 학교 교육 중에 우수했던 사례들을 제공해서 교육 공동체가
보다 더 잘 연대하고 자부심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겠지요. 또 일반화를 해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평가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학교 평가의 방법과 학교 평가의 지표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자료들,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가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시겠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94쪽, 95쪽에 등장하는 표를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학교 자체 평가의 지표라든지 학교 평가의 방법과 문항들 지표들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해마다 달리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계획들이 공문을 통해서 하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과 이 방법들을 익혀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면 많은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평가의 결과 활용 부분은 아까 학교 평가를 왜 실시하느냐 하는 학교 평가의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가가 정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또는 학교나 학급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교육 과정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교육 과정이 어떠한 가치와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기술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교육 과정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목적은 교육 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목적은 또 다소 다를 겁니다.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 과정을 실시됩니다. 이것은 운영 지침에 따라 얼마나 자율적이고 내실 있게 교육 과정이 편성되었고 또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수준에서 교육 과정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학교 현장에 오시면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학교 특색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특색 사업으로 합니다. 또는 우리 학교는 독서 교육을 특색 사업으로 하고 우리 학교는 텃밭 교육을 특색 사업으로 합니다. 이런 다양한 특색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특색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되었고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 평가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놓고 보면 교육평가 과정은 우선 1학기 말, 2학기 말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정시에 정해진 시간에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설계와 교육과정의 운영 그런 것들을 각각 절차나 활용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고요. 평가 방법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평가와 오프라인 평가를 함께 병행하기도 하지요.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나면 그 결과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편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 평가는 12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를 수렴해서 1월에서 2월까지 내년도에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을 하고 3월에 딱 들어가자마자 새 학교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오시게 되면 교사로서 학생 평가와 교사에 대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그리고 좀 많이 확장하면 교육 과정 평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하시게 될 거고 그런 평가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못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면 시도교육 평가는 뭘까요? 시도교육청 평가는 그것은 이제 시도교육청 자체를 평가한다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적인 본질을 잘 추구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우수 사례가 있는지 교육과 관련한 우수 사례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규준지향 평가 그러니까 상대 평가의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게 되면 1등 시도교육청은 어디고 말등 시도교육청은 어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도교육청 자체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부여시켜서 페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평가 관점이 그 규준지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시도교육청 평가는 그런 의미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시도교육청에서 잘 되어 있는 교육활동 우수 사례들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더 나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나 지역교육청에게 어떠한 것들을 더 지원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것은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재정이라고 하면 돈이겠죠. 예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이 되죠. 또 이제 시도교육청 평가는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현장, 즉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수요자라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를 들 수 있겠죠. 이들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려는데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도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정량평가가 이제 양적 평가죠. 양적 평가는 뭐라고 했죠? 수치로 나타나는 모든 평가, 즉 숫자로 결과가 드러나는 모든 평가를 양적 평가라고 한다고 했고, 그것을 정량평가다라고 할 수 있죠. 정성평가는 뭐죠? 질적 평가죠.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다 우리는 질적 평가 또는 정성평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교육청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나면 평가 결과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격려를 극대화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잘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격려를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 간의 이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또 평가 결과를 통해서 각 영역별로 시도교육청의 우수 사례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또 하고요. 또 교육청 간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너네 교육청은 이런 거 잘했네, 우리 교육청은 이런 거 잘했는데 하면서 우수 사례를 교류하기도 하고 고민들을 공감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면서 서로 시도 교육청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겠죠. 또한 교육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가지고 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든지 시도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대학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학평가는 사실 우리가 더더욱 좀 학교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대학 재정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CK 사업이나 링크 사업 같은 것들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고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등이 수행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비교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서 교육대, 사범대 등의 교원 양성기간 평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인지능력평가, 인지적 특성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